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중국 답사는 잘 다녀왔습니다. 산동성의 동인문화라든지 과거 고조선의 문화 관련된 내용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영상을 여러분들 시간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12번째 시간이네요. 한국의 전방 후원분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전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남, 전북, 그 중에서도 전북은 하나 대부분이 전남이죠. 이쪽에 있는 고분, 전방 후원분 아니면 장고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사진만 확인하고 영상 확인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뒤져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수년간 이 지역을 답사를 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광주의 여러 개의 고분 중에 명화동 고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사진 보시면 고분이 강가의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광경이 좀 아름답죠. 이런 고분이 지금 전남에 집중적으로 있고 그리고 전북에 하나, 고창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발견될 소지도 있지만은 대부분 있다 하더라도 많이 파괴가 되었을 겁니다. 이 고분이 한일 고대사의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전방 후원부는 외인들의 무덤이라는 것이 지금 한일 사계의 공통된 주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전방 후원분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1개의 영상을 계속 한번 쭉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방 후원분이라는 용어를 부르지 않고 장고형이라고 부릅니다. 장고 모습처럼 생긴 고분이라 가지고 장고형 고분인데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김새는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계속 전방 후원분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되도록이면 장고형이라 해가지고 분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식도 다 사라졌고 과거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것은 뭐냐면 한국에는 숫자가 적죠. 일본은 대단히 많습니다. 열도에. 물론 저 때는 이제 외였죠. 저렇게 많은 고분이 외에 전방 후원분 형태가 저렇게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남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10개, 20개 안이 안 됩니다. 20개가 안 되죠. 발견된 숫자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디가 먼저 저 고분을 만들었느냐가 쟁점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름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장고형 고분은 고구리 형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영산강 쪽에 어떻습니까? 저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왜 이제 가서 개척을 하면서 전방 후원분을 만들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문화가 계속 많이 이제 일본 열도에 퍼졌다. 이런 쪽의 논리를 과거에는 몇 분이 폈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 그대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저렇게 일본에 많은 고분이 있는데 무엇이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느냐? 이래가지고 뭐죠 보면요. 결국은 영산강 지역의 저 전방 후원분은 외인들이 와서 만든 무덤이다 라고 지금은 말 그대로 자기들 논리로 만든 통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죠. 만약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영산강 세력, 전남 세력들은 대부분이 외의 주체 세력이 쉽게 말해 이동해 온 세력입니다. 피나 왔죠 보면요. 자, 그러면 전라도는 결국 외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보면요. 자,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고분 시대를 해가지고 약 서기 3세기부터 6세기를 고분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전방 후원분은 뭐냐면 바로 지배층의 무덤이다라고 왜 인원이 많이 들고 만드는데 좀 복잡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무덤은 뭐다? 지배층 사이에 유행했던 무덤이다. 3세기부터 6세기.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고분 시대의 전방 후원분입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지배청 사이에 유행했던 무덤, 그 지배청이 뭐다? 영산강 쪽으로 와서 뭐 어떤 사유든 왔던 뭐 있었던 영산강에 와서 저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면 왜 지배청이 이동했다는 것이죠? 보면요, 세력이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영산강으로 이동했다 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죠. 과거에는 몇 분이 뭐냐, 영산강의 저 사람들이 어디로? 외로 건너가서 저 바로 고분의 형태를 퍼뜨린 인물로, 개척의 인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국 소재 전방후원분 약 이제 뭐 20개도 안 되는 18기 정도, 15개, 18기라 이야기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전방후원분 축조 시기는 대부분 뭘 했느냐, 초기 간판이 4세기 전방후원분이라고 다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최근에 간판을 다 바꾸면서 우리나라 학자들부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고 해가지고 200년 후에 6세기 전방후원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행렬식 석실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일본 서기 6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 그대로 일본 서기의 6세기에서는 이와이라는 반란의 무리, 신라기죠. 보면요, 반란의 무리가 왜 어떻습니까? 야마토 정권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쉽게 일어난 쉽게 말하면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반란 무리가 일어날 때 결국은 이와이 죽고 쫓겨 들어온 세력들이 뭐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영산강으로 왔다. 그들이 만든 무덤이 지금 영산강 무덤이다, 전라도의 무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한일사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6세기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도 일본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4세기와 6세기는 뭐다? 일본 고대사의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논리로서는 일본 서기를 인용해가지고 이와이 반란을 이야기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고대사 역사 속에서는 뭐다? 4세기와 6세기는 바로 임나일본부가 있어서 가야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았다 하는 논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논리는 절대로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 한 지워지지 않죠. 그런 상황에 일본 서기를 덜먹이면서 6세기에 이와이 반란의 무리들이 영산강으로 와서 지금 전라도의 무덤을 만들어줬다. 증거 자료가 뭐다? 유물이, 그때 왜 유물이 나온다? 무덤의 형태가 형렬식 석실로서 그 시대 6세기를 이야기한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 포인트입니다. 저도 이것을 믿었다면 전방후원분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겠죠. 하지만 뭔가 미심쩍어서 직접 전라남북도를 직접 지가 돌았습니다. 차를 끌고 방치되어 있는 거, 산속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직접 가서 가보니까 우리나라 일본 학자들 주장하는 전방후원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본 것은.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데, 무덤 연구하는 분들은 유심히 보시고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전방후원분은 광주의 전방후원분, 큰 고분군이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영상은 명화동의 장고분입니다. 강주 특별시에 있는 거 보면요, 고분의 길이는 약 33m입니다. 방행부 폭은 24m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방후원분 주위로 다 이렇게 뭐 정리를 민가라든지 정리했기 때문에 저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는데, 과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무덤 옆에 바로 어떻습니까? 집이 들어섰습니다.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옆에도 무덤이요. 그래서 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저것을 다 집 철거하고 난 뒤에 이제 지금은 그 모습대로 복원시킨 모습이죠. 자, 과거 이제 바꿀 때의 모습 여러분들 사진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뭐 한일사학계가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보면 한의아가 나왔다. 한의아, 일본 전방후원분 주변에 나오는 한의아. 그러니까 이제 한의아도 보면 뭐냐, 과연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웠을까 일본에서 먼저 세웠을까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은 따지질 않아요. 오직 뭐다 다수결의 원칙 얘기해가지고 숫자가 뭐다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의화다 일이 나오는데 저 한의화의 기원은 홍산문화 흑융화입니다. 그리고 백제 여러분들 서울 쪽에 몽촌토성입니까? 거기서도 발굴했는데 백제에도 한의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한의화만 나오면 뭐다? 외계 토기다 라고 해가지고 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건 뭐다? 과거 고대 외인들이 와서 만든 무덤이다 라고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학자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화동의 고분 발굴 작업 때 나온 한의화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고대 문화를 잠시 브리핑 해드리고 명화동 고분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고분의 형태는 여러분들 전방 후음보 모습도 있고 사각형, 삼각형을 붙인 모습도 있고 동그라미 방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올챙이형도 있고 올챙이 그냥 그 다음에 팔각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사각형 합친 저런 무덤 다양한 무덤의 형태가 일본 고분의 형태에 나타납니다. 자, 그 고분의 형태도 묻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보면 옆에 보시면 왼쪽이 수열식 석곽 뭐냐면 위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사각형을 파가지고 돌을 쌓고 매장자를 묻는 돌뚜껑을 덮고 이런 것이 뭐냐면 저거는 가야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수열식인데 일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건너갔기 때문에 수열식 무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형열식 석실 옆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비장자를 저 안에 묻는 그러면 여러 번을 묻을 수 있죠. 수열식 석각은 여러분들 석실은 한 번만 묻으면 뚜껑 닫아버리면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열식은 어때요? 계속 옆에 무덤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열식 석실인데 이것은 주로 고분시대 일본 고분시대 후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고분시대 전기는 뭐냐면 가야가 썼던 수열식 석실 저런 형태로 섞어 보면요 수열식으로 그 다음에 일본은 고분시대 후기에는 뭐냐면 형열식 석실 이거는 신라의 후기 무덤입니다. 신라 초, 중기, 통일 신라 이전 거는 전부 다 떼요 적석 목각분입니다. 자 여기하고는 또 틀리죠 보면요 그것은 제가 다른 쪽에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자 신라도 나중에 형열식 석실 가야도 나오는데 너무나 숫자가 적죠. 그죠? 적기 때문에 가야의 대표적인 무덤은 수열식입니다. 수열식 석곽인데 자 형열식 석실 일본도 그대로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열식이 먼저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에는 뭐냐면 형열식인데 강주에 가보시면 무덤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강주의 무덤을 후기라 말한다면 어때요? 형열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외계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열식 석실 무덤의 시초는 고구려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무덤이 백제, 신라, 가야까지 나중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형열식 석식 나오면 어때요? 아 구주에 형열식 석식 나왔다 일본 큐시에 그럼 일본계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니까요. 자 무덤의 형태를 한번 더 볼까요? 수열식 석각은 보시면 석실은 보시면 자 돌을 쌓고 저 사람을 피장자를 위쪽에 땅 위에 올려줘 저렇게 묻는 방식 저런 식으로 일본은 했습니다. 그리고 행열식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도가 나오죠. 하살표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 길을 만들고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뭐다 안에 석실을 만들어 가지고 피장자를 딱 관에다가 두는 그런 형태로서 수열식은 어때요? 나무를 저렇게 일본은 해가지고 나무 안에 피장자를 넣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요겁니다. 수열식 일본의 수열식은 가야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그 돌을 쌓고 주변에 뭐죠 보면요. 자 목간을 잡아 넣었다는 겁니다. 목간 저렇게 딱 맞춰 가지고 잡아 넣었는데 가야는 이제 목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안 드러나고 보면요 나무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간을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수열식에다가. 그리고 지금 일본의 발굴 모습 보시면 이제 나무 밑에 보이죠 보면요 저희가 저 위에 저 안에다가 피장자를 묻고 그 다음에 돌을 어떻게 큰 돌을 가야식으로 떼어 보면요 덮개돌을 박는 이렇게 위에 올리는 방식 가야의 방식이 일본에서는 수열식 석실이 저렇게 약간 변형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런 게 나온다면 어때요? 아, 가야의 영향을 받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일본 학자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자, 전방 후원분을 옆에서 본 단면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원형, 뒤에가 방향인데 피장자는 어디에 묻었습니까? 원형의 꼭대기 부분에 묻었죠. 그 그림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3단으로 전방 후원분을 만들고, 석실부는 어떻습니까? 석실부는 목관을 두고 석관을 둬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상부에다가 석실을 조성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저 후기 어떻습니까? 형열식 석실이라든지 무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큰 전방 후원부는 저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우리나라의 전방 후원분 전체가 저 6세기의 무덤 형태냐?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방 후원분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일본의 무덤의 형태에 이렇게 변화를 보겠습니다. 미생시대 때 쭉 해가지고 미생시대 때부터 나무관을 쓰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수열식 석곽, 석실, 그 다음에 어때요? 형열식 석실,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형태 바뀌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고분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 이제 무덤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강주 월계동 석실 고분의 석실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앞에 있죠. 원형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저리 나오니까 어때요? 와, 외계 무덤 맞다. 외계 뭐냐 전방 후문 저리 있었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저런 걸 만들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영산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무덤을 만들어서 외계로 전파시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또 그렇게 주장도 안 하려고 아낍니다. 왜? 일본이 다 그렇게 그 무덤의 시초는 일본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하지만 매림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걸 보시라고 느끼시라고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았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처음 또 전방 후원분 접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림역사문화TV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한국 소재 전방 후원분 전체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5세기 말 6세기의 일본 전방 후원분과 같은 구조인가? 과연 그 당시의 고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한국에 있는 전방 후원분 전체가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제 전방 후원분 답사 시리즈를 여러분 보신다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직접 현장을 찾으시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2번째 영상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일몰 이제 해가 지는 시간 7시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강행하기 어렵고 한 군데 찾아간 곳이 너무 야산이 돼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는 일단 접었습니다. 왜냐면 길도 없고 아예 너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갈 수 없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명화동 고분입니다. 명화동 고분인데 여러분들 일몰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동네이고 보면요. 그 주변에 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 환경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네고 보면요. 여기에 이제 전방 후원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앞부분이 이제 강주처럼은 심하지 않죠. 보면요. 중간에 연결부가 이제 쭉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뒤에 삼각형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원형의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쭉 이제 지나가 보면 바로 옆에가 여러분들 강이 있죠. 보면요. 강이 있고 저 강을 따라서 아마 이제 다 이동했으니까 아마 이 매장된 사람은 이 이제 강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매장지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는 옛날에 본다면 뭐 배를 타고 충분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동 수단이 있을 거요. 여기에 이제 강 옆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방 후원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는 뭐 크게 높지는 않고 보면요. 중간치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봤던 거에 그런 정도 이제 높이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무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지금 뭐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먼저 눈을 몇 번 보면 이제 다 이제 아시겠죠. 보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뒷부분 보면 이제 뭐 삼각형 모습 쭉 되어 있고 보면요.
자, 그렇죠. 자, 뒤에는 이제 삼각형의 모습이고,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위에 중간에 연결부,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원형이 있습니다. 강주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가, 연결부 저기에 통로가 있었다고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자, 이제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각진 부분, 전방 부분입니다. 뒤에는 삼각형,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고분이 이제 쭉 이렇게 상부가 나오겠죠. 여기 상부 나오고, 자, 여기가 약간 올라갔고요. 연결부가, 여러분 보시면, 연결부가 약간 이제 쏙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앞부분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쭉 올라가네. 쭉 올라가고. 자, 여기가 원형 부분입니다. 원형 부분 위에고, 밑에 길, 지금 이제 둘레길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여러분 보시고, 강이고 보면요. 자, 여기는 소규모는 아니지만, 또 중간 처 정도에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옆으로 좀 퍼졌다 할까요? 보면요. 경사는 약간 있고, 이런 형태로서 이쪽에서는 조성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해자를 돌리친 것은, 그런 것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않고, 물론 이제 그 다시 복원할 때 그걸 없앨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갈대라든지 그런 걸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옆에 주변에 해자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있었다 봐야 되겠죠.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산 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때 아마 주변에 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보시는 저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전방 후원이라 했죠. 실제로는 저 뒤에서 본다면 삼각형이고, 위에가 이제 사각형 모습처럼 보이고, 앞부분이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현장 와 보시면, 먼저 이 영상 몇 번 보시면 이제 다 이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현장의 모습이 이제 명화동 고분, 시간이 된다면 내일부터 한 개 더 보고, 이제 전방 후원분 전체 우리나라 있는 부분은 다 촬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숲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전방 후원은 찾기 어렵네요. 이렇게 대단히 힘들게끔 지금 뭐 너무 길도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간판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일단 접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역사에서 다 영상으로 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일몰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뛰었는데 지금 나주하고 광주를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가 지금 다 갔습니다. 밥도 지금 국밥 하나 먹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움직였는데요. 참 앞으로 역사 논쟁, 지금 이제 임나 가야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또 논쟁이 시작될 건데, 특히 거기에 중심부에 앞으로 전방 후원묘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사학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방 후원분의 연대기는 지금 너무 어중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인돌도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 고인돌보다 약 1000년, 2000년 늦게 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다 비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꽁찌 고인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외국인들이 와서 만들어준 그런 고인돌로서 지금 인식이 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인정 안 하려 보니까 별 이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보면요. 그런 것처럼 이 임나일본부 이 문제도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의 이 전방 후원, 이 외의 실체가 뭐냐, 그 시대, 당시대 백제와 외는 그때는 한 몸이었잖아요. 그죠? 백제 시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를 일본으로 돌려버린다면 일본은 그걸 원하죠. 보면 그거는 백제하고 동일 세력이 아니라 일본의 주체 세력으로 외를 이야기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이 좀 정신이 든다면 백제와 외의 그때 관계, 여러분들 하나의 뭐 가족, 그때는 뭐 담노였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한 문화권이었잖아요. 보면요. 그죠? 그래서 백제 왕들도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서 담노기 때문에 가서 거기다 크다가 오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외를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걸 안 하려 합니다. 안 하고 그동안 배운 교육이 이제 조선 총독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선순위 임나 문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대단히 좀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처럼 이제 안 당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에 이제 말 그대로 논쟁거리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 오늘 광주 늦은 시간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더 어두워져 버리면 촬영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코스로서 여러분들 좀 여기 이제 전방 후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정보 있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밑에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또 다른 자료 좋은 거 있으면 또 댓글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주장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대로 믿지 마시고요. 저도 제 한계 속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도 담비드라는 말도 그런 말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뭐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역사 의식이 더 많아지고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확보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현장에 대구 여기 광주죠, 광주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 영상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 전방 후원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몰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또 여러분들께 다음 행선지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